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6번째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 에피소드 많이 쓰실 거예요. 뭐 인턴 경험이나 공모전 경험이나 뭐 동아리 경험, 이런 경험들 쓸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서 써야 자소서를 좀 더 풍성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황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이나 뭐 개선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때 당연히 어떤 특정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동아리가 처한 상황,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턴 과정에서 수행해야 됐던 업무, 아니면 뭐 프로젝트 과제 등등 상황이 있을 텐데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자, 플러스 간결하게 최대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을 좀 보자면 제가 상충되는 두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턴 당시 쉽지 않은 처음 맡아보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제가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제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자소서를 쓴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문제 해결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했다. 내가 기존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했다. 라는 내용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은 전체 비중에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상황을 분명하게 제시한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열심히 행동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어떤 상황 설명을 할 때 이 상황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진 않았는지, 너무 장황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게 점검을 하면서 에피소드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분명하게 설정을 했겠죠.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결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 해결의 과정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이 면접관 내지는 이 평가자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설득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지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다라는 이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체 분량의 50% 내외는 이 해결 과정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내용 자체가 해결이 너무 단순하다거나 장황한 상황 설명 끝에 그 마무리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디테일이 나올 수 있는지, 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 여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흐름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제대로 된 자소서 작성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실 때 뭐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꾸 그 해결의 느낌, 그 뿌듯함을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의 어려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맨날 그 해결 자체에만 여러분들이 느낌을 두고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과제라는 것 자체에만 여러분들 느낌을 두니까 그 과제가 어려웠다는 내용을 한 50, 60 정도를 설명하다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숱하게 노력한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교훈도 얻었고 칭찬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상황 설명 잔뜩, 그리고 과정은 하나도 없고 갑자기 결과로 넘어가는 그런 자소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자소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음에 자소서를 작성해야만 그 디테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과정도 나왔으니까 결과도 나올 거예요. 결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뽑으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 교훈 있는 그대로 쓰라는 얘기고요.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건 내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거지, 뭐 과정은 제대로 설명도 안 되는데 교훈에다가 이걸 통해 적극성의 중요함을 배웠고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볼 때 실수도 찾고 문제 완전성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의 결과를 최대한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줄줄이 얘기해서 뭐합니까? 설득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에서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말고 분량은, 그래서 제가 20% 이내로 쓸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합니다. 20%도 너무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들이랑 항상 같이 준비하면서 10에서 15% 이내로 끝냅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결과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결과와 교훈을 토대로 뭘 쓸 거니까, 소제목까지 쓸 거니까 이건 소제목 작성법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샵 5번 자소 작성법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소제목에도 주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뭐 결과에서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소제목에서도 한번 얘기했겠다, 마무리에서도 얘기했겠다. 하지만 그 내가 얘기한 그 주제 자체를 설득하는 건 실제로 이 과정이니까 마무리에 너무 할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상황 설명 한 25에서 한 30% 정도 썼겠죠. 그리고 본문에서 해결 과정 50% 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결과와 교훈 뭐 15에서 20% 정도 썼겠죠. 나머지는 어디에 쓰냐? 소제목에 나머지 분량 할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굉장히 균형 잡힌 관점에서 서술이 될 수 있을 거고,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행동, 좋은 접근 충분하게 자소서에다가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6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